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수입차 브랜드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 포르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포르쉐 성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SUV인 카이엔인데요. 실제로 카이엔 전체 판매의 절반에 가까운 이 포지션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형 카이엔이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매력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신형 카이엔의 앞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헤드램프를 꼽고 싶어요. 이전에 둥글둥글한 형태보다는 조금 더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이 안쪽을 채우는 램프, 라이팅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한쪽 램프당 3만여 개가 넘는 각각의 픽셀이 최적의 야간 시야 조도 그리고 환경을 파악해서 운전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요소도 아낌없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범퍼, 특히 정 가운데 그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이전의 카이엔은 그냥 하나의 통으로 이어져 있었다면 신형은 요 양쪽에 브릿지 형태로 차체 컬러와 매칭을 시켜서 한층 더 단단한 볼드한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위 안쪽을 채우는 그릴의 무늬 디자인 포인트도 이거 그냥 플라스틱 아니에요. 요 안쪽에 별도의 컬러 소재를 입혀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 디테일에 놀랍니다. 그리고 이 양 끝에는 또 유광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아주 얇은 방향지시등도 깔끔하게 심리스 형태로 마련이 되어져 있죠. 레이더 라이더 센서,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는 정중앙에 늘 그렇듯 위치해져 있네요. 이와 함께 카이엔을 상징하는 이 앞쪽에 높은 지상고 살짝 바트게 깎아져 있죠. 이런 형태도 다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 SUV의 느낌을 잘 충족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엔의 옆모습은 다분히 와 진짜 큰 SUV다 라는 거를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굵직한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포르쉐 스포츠카 라인업들이 이 디펜더로 이어지는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을 강조하잖아요. 이 SUV도 똑같이 그 흐름을 유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분히 포르쉐답죠. 그리고 나서 아주 큼직한 유리창과 함께 뒤쪽까지 쭉 하고 뻗어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정말 큰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고요. 특히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 사이즈가 매칭이 되는데 무지하게 큰 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균형감 알맞다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조금 더 험로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로 차체를 띄워 놓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차가 더 커 보이고 더 웅장해 보이고 멋있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휠하우스 부분은 차체 컬러와 매칭을 시켰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또 플라스틱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도시명 SUV를 지향을 하면서도 이 험로 주행에는 조금 더 내구성을 높인 플라스틱 소재를 덧댔다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카이엔의 능력을 잠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태도 얼핏 보면 어디가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일램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쉐를 상징하는 아주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는 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전의 카이엔은 살짝 안쪽으로 말아 들어갔다가 여러가지 곡선을 좀 줬다면 지금은 이 포르쉐 양각 로고까지 하나의 통 프레임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더 깔끔하고 간결해 보이죠. 물론 이 안쪽 그래픽을 채우는 구성은 완전히 다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 포르쉐 로고 카이엔 배지까지 너무나도 이쁘게 알맞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지나서 마지막 이 범퍼 쪽 보세요. 와, 쿼드 배기 시스템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지하게 커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름의 퍼포먼스적인 기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퓨저 느낌의 약간의 장식도 같이 덧대 놓았고 전체적으로 이 큰 SUV의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잘 꾸며 놓은 게 카이엔의 뒤태이지 않을까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르쉐 카이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이엔의 형태, 수평형 그리고 대칭적인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안쪽을 채우는 요소는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12.6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잘 전달해 주고요. 특히 이 안쪽에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 직관성이라는 부분도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포르쉐를 상징하는 5개의 원형으로도 가능하고요.
있고요. 이 전체를 지도 화면으로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층 더 빨라진 이 변화의 폭, 그리고 이 연동성 반응이라는 부분도 더 신속해졌다라는 점은 분명 칭찬할 일이에요. 이외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왼쪽에 시동 버튼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지만 변속기의 모습이 정 가운데에서 요 양 끝으로 옮겨 달았습니다. 매우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타이칸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고 앞으로 포르쉐 라인업들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층 더 깔끔한 모습이죠. 바로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12.3인치의 커다란 와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 타일의 형식, 위치나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조금 더 안쪽에 이 섬세함을 집어넣어서 뭐 부가적인 화면, 기능이라든지 조금 더 눌러볼 거, 그리고 활용할 부분을 넓혔다라는 점은 칭찬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면 10.9인치 사양의 별도의 동승석을 위한 모니터가 또 하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기능들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게 처리가 되어져 있지만 동승석에서 봤을 땐 가장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섬세한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드네요. 크게 3개의 모니터 패널과 함께 정 가운데 센터 터널로 한번 내려와 보죠. 포르쉐 카이엔을 상징하는 이 전통적인 요소, 무언가 오프로딩이라든지 남자다운 느낌을 주기에 이 지지대 장식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정 가운데를 꾸미는 요소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한층 더 깔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앞에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USB-C 타입 간단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고,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는 커다란 공조장치 패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 버튼과 토글 형식, 그리고 여러 가지 볼륨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이 터치의 경험을 살려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조작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무언가 눌러봤을 때의 이 감각, 매우 센스 있고 고급스럽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래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 큼직한 컵홀더도 2개나 뚫려 있네요. 공조장치의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 거대한 파노라마 선루프를 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2번 딸깍하면 한 번에 쫙 열리고요, 한 번씩 끊었다 터치로 누를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조작 감각에서의 변화, 신형답게 전부 다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가운데 이 시계 역할을 하는 크로노는 그대로 장착이 되어져 있죠. 소재 얘기는 뭐 크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뛰어나고 이 마감이라든지 이 단차가 맞물리는 형태, 정교함, 스티치의 느낌, 가죽을 쓰는 이 퀄리티까지 손색 없이 훌륭합니다. 감성 품질을 높이는 요소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이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시승 차이는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라디오마저도 엄청 풍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음색이 들릴 정도이니까요. 네, 큼직한 도어를 열고 카이엔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구성 다분히 대형 SUV라는 걸 온전히 깨닫게 하는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무릎 공간뿐만 아니라 머리 윗 공간도 무척이나 여유롭고요. 창문의 크기도 큼직할 뿐만 아니라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양의 면적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편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이 내려다보는 맛도 상당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시트의 퀄리티, 가죽 말해 뭐합니까? 너무 훌륭하고요. 편의 품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전용 송풍구는 정 가운데에도 있고 B필러에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공조장치, 그리고 열선 시트, 바람 방향, 세기, 온도까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C 타입 포트 2개, 별도의 C거 잭, 그리고 수납함까지도 깔끔히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버튼 누르면 햇빛 가리개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아낌없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특히 시승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커넥터를 연결해서 개별 모니터까지도 마련을 해 놓았죠. 이외에 정 가운데는 그렇죠, 컵홀더 겸 팔걸이 위치해져 있고요. 이 얘기 안 하면 서운할 뻔했네. 네, 아주 활용도가 높은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기능 기본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쪽 편에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네, 우리가 원하는 SUV의 품격 그리고 활용도까지 모두 다 갖췄네요. 마지막으로 포르쉐 카이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아주 큼직하게 도어가 열리고요. 실제로 안쪽을 보면 네모 반듯하게 광활한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별도의 깊은 수납 공간도 있어서 잔짐을 넣을 때도 유용할 것 같고요. 한층 깔끔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죠. 그리고 양 끝에 별도의 그물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양 내 귀퉁이에 갈고리를 연결해서 물건을 고정시키는 느낌, 아주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임의적으로 이 뒤쪽을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이 물건을 넣고 뺄 때 최대한 손쉽게 도와주는 섬세함까지도 잘 갖췄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쓸리는 부분은 별도의 금속 소재를 덧대 놓아서 쉽게 내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장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별도의 러기지 스크린도 깔끔히 위치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폴딩 기능까지 지원이 됩니다. 뒷좌석을 모두 다 접으면 조금 더 다양한 이 공간, 짐을 넣을 수 있겠죠. 네, 포르쉐 신형 카이엔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승차는 가장 기본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V형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51kgm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6초대 커버를 하죠. 먼저 차를 다루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숫자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금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일반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이어나가 봤을 때 아주 여유롭게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 양을 미세하게만 밟아도 충분히 원하는 속도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힘을 자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는 이 엔진 회전의 질감마저도 상당히 매끄러워졌다 라고 첫인상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그시 가속 페달을 밟다가 조금 더 깊게 스로틀을 활짝 여는 순간이 되면 RPM이 급격하게 뛰면서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거든요. 다분히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포르쉐의 느낌을 충실히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정말 거칠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야, 일반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순간에 가속 페달을 밟는 족족 튀어나간다 라는 꽤나 경쾌한 모습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살짝 돌리면 어떨까요? 스포츠로 돌리니까 RPM이 부쩍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고 RPM, 즉 레드존 영역에서 어떻게 해서든 놀려고 하는 이 재미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아주 빠르게 아주 기가 막힌 이 파워풀한 이 엔진 리스폰스 반응이 무척이나 빠르고 예민한, 진짜 역시나 말이 필요 없는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로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볼까? 다시 한번 RPM이 뛰죠. 이와 함께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포츠 배기 사운드가 열리면서 조금 더 화끈하게 달릴 수 있도록 차가 모든 준비를 끝내 놓습니다. 이 변속기의 민첩함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단수를 마치 교감이라도 하고 있는 것 마냥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서 단수를 오르내리는 아주 짜릿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도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한 200% 이상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이 바로 이 8단 자동 변속기에서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경험은 매우 빠르고 정말 역동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기본형 카이엔이 이 정도입니다. 정말 뛰어나네요. 파워트레인의 능력과 함께 또 한 번 매우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세시 컨트롤 능력에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특히 신형 카이엔으로 오면서 기존의 3챔버 방식에서 2챔버, 2밸브 형태로 완전히 쇼업소버가 바뀌었고, 여기에 PASM이라고 불리죠.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도 완전히 세팅을 다시 바꿨는데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드하게 바뀌었어요. 그 어떠한 굽이치는 코너에서도 차를 완벽히 잡아주죠. SUV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물리력을 무시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코너링을 구사해냅니다. 이 세시 컨트롤의 능력 정말 뛰어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스포츠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 놓는 순간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을 또 한 번 전환시켜 주거든요. 똑같은 방지턱을 컴포트에서 넘었을 때
아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정말 하드했는데 지금은 매우 여유롭게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맞춰서 최대한 이 노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승차감과 차의 성능 이 둘 사이를 완벽하게 조율을 해냅니다. 큰 폭으로 바뀐 서스펜션과 이 세시 컨트롤 덕분에 각 주행 모드별로 더 또렷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한 대로 여러 상황을 연출하면서 즐거운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신형 카이엔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응 속도와 미친 듯이 아주 잘 세팅이 된 파워트레인 능력, 여기에 한층 더 활용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세시 컨트롤까지 맞물려져서 주행 퀄리티,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신형 카이엔은 또 한 번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차가 움직일 때 이런 형태의 이 모습은 그 어떤 라이벌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스포츠카 브랜드가 해낼 수 있을 만한 그 영역,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퍼포먼스 이상의 퀄리티,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바로 신형 카이엔이고, 이게 기본형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막 더 좋은 아이들 많잖아요. 터보 GT라든지 예상 안 해도 알겠죠. 네, 완벽을 더한 차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형 카이엔만 돼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이 영역에서 다 소화해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여러 명을 태우고 짐도 가득 싣고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포르쉐 카이엔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1억 3천만 원대부터 스타트를 찍는데요. 물론 옵션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 가격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충 1억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요즘 이 정도 크기의 라이벌 SUV들이 워낙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저는 무척이나 그래도 꽤 합리적인 숫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쉐가 갖고 있는 그 장기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면서 때로는 그 이상의 완성도 높은 영역까지도 해내거든요. 네, 이렇게 일취월장하게 아주 큰 폭으로 바뀐 카이엔의 상품 경쟁력 뿐만 아니라 이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과 특히 이 실내 구성에서의 디지털 요소의 장점, 변화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전체적으로 기본형 카이엔 같은 경우는 꽤나 매력적인 가격 선택지를 갖췄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하는 소비자분들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포르쉐 카이엔이 주는 의미는 정말 남다르잖아요. 특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SUV 카이엔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의 전체적인 성장 견인 역할도 해왔고, 그만큼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포르쉐의 매력을 알리게 된 전도사 역할도 했으니까 말이죠. 다양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신형 카이엔은 다시 한번 그 명성을 한 단계 더 올리기에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포르쉐 신형 카이엔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희 기자였습니다. 안녕.